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올렸던 영상의 댓글 중에 구독자분께서 추적 60분 영상 중에 최근에 청년 70만이 쉬고 있다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다뤄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영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조금 봤는데 이미 알 것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은 썸네일이 뭐였냐면 낙오자인가요? 이러면서 70만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에서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우선 아시겠지만 경제통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눠요. 2024년 5월 기준의 경제활동 인구는 한국에서 2,979만 9천 명입니다. 반대로 비경제활동 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한 거죠.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이들은 1,574만 4천 명이에요. 취업자이거나 실업자이지만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연로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가사 업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공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학업과 관련된 경우도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거는 그냥 쉬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쉬었음. 어떤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하다라는 거고요.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전체 233만 4천 명입니다. 이 엄청난 수인데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상황 이런 부분들의 수가 꽤 많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여력이 안 되시고 이래서 쉬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맞는데 20에서 29세, 30에서 39세도 그 수가 꽤 상당해요. 더 신기한 거는 40에서 49세랑 50에서 59세랑 20에서 39세까지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수가. 그리고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죠.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런데 쉬는 청년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기준에 20에서 29세 그냥 쉬었다라고 조사된 인구가 36만 6천 명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9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30대, 보통 경제활동 가장 활발히 하는 세대죠. 이 30대의 경우에도 전월에 28만 4천 명에서 이제 2024년 5월에 29만 9천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50에서 59세, 40에서 49세는요. 그냥 쉰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통계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떠나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청년들의 일에 대한 개념이나 저축의 필요성이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사실 목격을 하고 있죠. 이 원인이 SNS냐 뭐냐를 떠나서 실제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가 택시를 가끔 타는데요. 택시 기사분들과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려고. 근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아요. 남자 기사분들이든 여자 기사분들이든 집에 자기가 자녀가 있다. 아들이 있는데 30대 중반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딸이 있는데 그냥 집에만 계속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정작 그 자식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는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20대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조금 쉬었음에 해당하는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에도 많은 수가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취업 준비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그렇게 특이하고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한두 명씩은 보이는 케이스들이고요.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막 취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또 금방 그만두고 다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오래 회사를 못 다니는 거죠. 또 젊을 때는 즐겨야 후회가 없다는 생각 아래 회사를 오래 못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회사가 사람이 힘들어서 못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일을 하는 거는 너무나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좋지만 저도 공무원이나 이런 거 생활할 때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고 그냥 힘들면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한 30대 초중반쯤에 다니고 있던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즐기다가 다시 재취업 준비나 자영업 준비를 한다거나 제가 30대 인생이 꼬이는 이유 이런 거 할 때 자영업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영업 준비하시고 나중에 어려워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이 워라밸이라는 이름,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쉬는 경우도 많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워라밸이라는 개념은 원래의 시작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낸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워라밸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널널한 근무를 하면서도 높은 임금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당수가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 데에 뭔가 합리화나 정당화를 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경우를 실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식은 필요해요. 근데 20대 30대 때 휴식이 장기화되면 인간의 몸이 일을 하기 어려운 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고통이나 고생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40대 퇴직 후의 삶을 보면은 20대 30대 때 쉽게 일하던 분들은 40대 때 퇴직을 하면 갈 직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직장보다 좋은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전문성도 없는데 힘든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더 높은 월급을 받는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장을 찾다가 취업을 못하고 시간이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강조하는 강화법칙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몸을 훈련하는 개념이에요. 자기의 몸을. 인간의 어린 시절부터 하던 일이나 사고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안 하던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하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점이 오히려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 공부를 쉽게 본다는 부분이었고, 공부에 익숙하지 않고 책에 익숙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느냐?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익은 기질, 그러니까 습관, 사실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면 한량 기질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한량 기질 같은 게 생겨버리면 이걸 바꾸려면 노력과 시간 투여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편하게 살고 쉽게 살던 사람이 노력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 노력도 어느 순간에 다 귀찮아지는 거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염려하는 거는 지금 20대 30대가 계속 휴식이나 고된 업무를 피하는 쪽으로 세대 방향성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점인데, 저는 20대 초반이나 30대 때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쉬는 일로 향하는 거지, 젊은 시절부터 쉬운 일로 향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경험을 해보면 인생 전반으로 보면 유리해지는 점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 힘든 일이나 여러 가지 몸 쓰는 일도, 데스크 잡도 힘든 일이 많아요. 이런 걸 경험해보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경험을 갖추면 이후에는 사실 이거보다 쉬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은 절대 쉬운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갑자기 20대 30대 때 힘든 일을 안 하다가 40대 50대 때 힘든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40대 50대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건강도 따라주지도 않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장 무언가 활기차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세대가 20대 30대인데 이때부터 너무 쉽게 일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미래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요, 세계사 공부할 때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영원한 제국이나 영원한 번영은 없다는 거였어요. 건국 1세대의 혁신 및 노력, 2세대가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요, 3세대가 이 1, 2세대가 축적했었던 자본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세대까지는 나라가 잘 돌아가다가 이후에 나라가 기우는 경우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건국 직후 세대의 경우에는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까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있고 또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바뀌는 상황에서 그 전에 힘든 생활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점차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이런 동력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진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라 중에 계속 혁신을 유지하고 오래 존속하고 나아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를 잊지 않는 데 있어요. 과거의 고난을 경험했던 거를 미래에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항상 이 나라들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보면은 풍요로워지면은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려요. 역사도 반성의 역사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요, 국뽕으로 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라는 식으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거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사실은 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생각과 통찰의 본질이 다 뭐냐면 과거 사람들이 했던 실수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작업인데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무슨 국뽕 때문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교훈과 여러 가지 통찰을 얻어내기 위함인데 풍요로워지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사실 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부터 지금 한 2세대에서 3세대가 지났어요. 한 3세대 정도 지난 거죠. 그러면은 요 세대가 딱 되면서부터 전쟁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전쟁은 무슨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전쟁 후 30년만 지나도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잊고 대비나 준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조선도 똑같았죠.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정묘호란까지 가는데 30년 정도 세월이 있었는데 교훈을 싹 다 잊어버리고 발전도 못했어요. 조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국가대정을 불리는 작업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비나 준비가 필요했는데도 안 한 경우가 많은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쉬는 걸 볼 때마다 역사를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답에 가까운 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풍요로울 때도 위기를 잊지 않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냥 쉴 수 있는 이유는요. 부모님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자본으로 쌓여 있고 이게 풍요롭기 때문에 사실 밑에 세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풍요로울 때도 위기를 잊지 않고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쉴 수 있을 때도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향후의 인생이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탈무드를 다시 읽고 있는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노인이 묘목을 심습니다. 근데 이 묘목이 성장해서 열매를 얻으려면 7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던 옆에 젊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는데 뭐하러 나무를 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태어났을 때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를 심어 놓은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대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인의 인생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현재 풍요롭다고 해서 위기를 잊어버리면은 향후 인생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